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 시장은 기분 아주 좋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모두 계속해서 장중 고점 높여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좋을지라도 내 종목이 오르지 못한다면 또 의미가 없을 텐데, 자, 지금 나는 조금 소외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마감인방 60분의 승부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전략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가장 뜨거운 이슈 분석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자, 삼성전자의 회장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삼성전자 회장에 취임을 하게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삼성의 새로운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좀 궁금해집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바로자산운용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삼성전자 회장으로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삼성전자가 드디어 확정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달 7일에 이미 잠정 실적을 통해서 저희가 좀 예방주사를 맞았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충격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매출을 둘째치고서라도 영업이익이 30% 넘게 급감했다라는 게 어쩌면 좀 충격으로 다가올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뭐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진 않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반도체 업황의 위험 신호들을 좀 실적이 고스란히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이 반도체 업황을 먼저 놓고 본다라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이 기반이 되어 있는 게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가 이전처럼 지금 뭐 6만 원 가까이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전처럼 뭐 8만 원, 9만 원 이렇게 있었을 때에 이런 실적이 나왔으면 시장에선 쇼크로 받아들였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반도체 업황 안 좋아진다. 뭐 낸드 디램 다 좋지 않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22년도 초부터 해서 지수도 떨어졌지만 삼성전자 더 많이 하락을 했죠. 8만 원 정도에 있었던 주가 이 5만 원대 중반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습들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좀 반영을 했고 주가의 최하단이 9월 말이었죠. 근데 이제 내년 3월 말 정도까지가 반도체 가격이 계속 좀 좋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2월부터 조금씩 좋아질 가능성이 보입니다. 주가 반도체 특히 대형주들은 반도체 가격의 한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는 9월 말 정도가 얼추 바닥이고 여기서 반등을 하는 게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반등에 대한 속도라든지 반등 타이밍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2분기에 어느 정도 가격이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시장은 좀 안정이 됐죠. 그런 모습들이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 오늘도 뭐 좀 올라가지만 9월 말 10월 초 정도부터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는 2월부터는 좀 올라가고 시장도 진정됐고 실적 따져 보니까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보다 주가가 더 많이 하락을 했죠.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10월 달 들어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로 다시 돌아와서 삼성전자의 실적만을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 발표하는 날 주가가 크게 움직인 적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예, 주가가 뭐 실적이 굉장히 좋아도 크게 상승한 적이 없고요. 실적이 좀 나빠도 크게 하락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반도체는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거든요. 반도체 가격이 계속 발표가 되죠. 그리고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반도체 가격이 돼 있고 점유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것이다. 시장에 반도체 관련돼서는 예상치가 얼추 맞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잠정 실적이 나오기 전에도 예상치에 대한 컨센서스를 내면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 없어서 잠정 실적 나오는 날에도 시장에 대한 변동이 별로 없었는데 확정 실적이 나오는 날은 잠정 실적과 차이가 사실 있었던 적이 거의 없죠. 거의 비슷한 실적이 또 나오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이든 확정 실적이든 실적이 나오는 날에는 변동성이 좀 적다. 다만 증권사 이런 컨센서스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가 주가의 추세를 반영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거시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주가로 다시 돌아와 보면 실적 관련된 우려감은 주가에 기반영 좀 되어 있고 23년도 2분기 이후 뭐 디램이든 낸드든 가격이 반등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주가는 그렇기 때문에 10월 들어서 좀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대외적인 환경입니다. 특히 외국인의 수급인데요. 외국인이 국내 시장을 판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10중 팔고 팔아야 되고요. 국내 시장을 산다 그러면 또 10중 팔고 삼성전자 사야 됩니다. 압도적인 시가총액 비중을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환경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금 상태에서는 외국인의 수급 환경이 우호적인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년 2분기 반등도 예상이 되고 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수급도 좋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위험, 지금은 업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나 이 사실은 주가에 거의 대부분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까라고 우려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상황이고 이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기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어닝 쇼크라고 할 법도 했는데 현재 주가가 그렇게 큰 반응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실적 어느 정도 예견됐던 부분들도 있었고 오히려 지금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그렇게 나빠 보이지가 않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가장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메모리 가격의 반등세도 한 2023년 이 즈음으로 지금 점쳐지면서 주가가 그렇게까지 빠지지 않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여전히 지금 대내외 경제 환경 자체가 참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회장으로 취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대 회장이었던 고 이건희 회장의 취임식과는 다소 분위기가 좀 다른데요. 이건희 회장이 1987년 12월에 회장직에 올랐을 당시에는 굉장히 취임식 성대하게 가지면서 제2의 삼성을 이어져 나가겠다. 이런 선언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재용 회장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미 회장직에 오르기 전부터 그룹 총수직의 실질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도 있어 보입니다만 이재용 회장이 취임해서 뭔가 별다른 메시지를 내놓지 않았다라는 게 제게서는 좀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 오늘 이재용 회장의 이 회장 취임 큰 영향이 없을까요? 우선은 회장 취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용 회장이죠. 이재용 회장의 취임이 이전 이건희 회장의 취임과 다른 이유들을 몇 가지를 좀 살펴본다라면 첫 번째로는 80년대와 90년대는 회장이 취임할 때는 주로 2세들이 취임을 하게 됩니다. 아빠에서 2세로 가는 이 시기에는 회장 취임식이 대체적으로 성대하게 치러진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분위기가 좀 성대하게 치러졌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회장 취임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한다?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좀 좋지 않은 그런 눈길들이 많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 취임을 상당히 눈에 띄는 정도가 좀 약하게 취임을 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이미 회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이건희 회장은 이 첫째가 아니었죠. 근데 이재용 회장은 유일했습니다. 회장이 확실한 상황.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도 연결이 되는데 이미 회장의 이 모습을 갖춰나가고 이미 확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재용 회장의 취임
모두 회장으로 취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시기가 금년이냐 내년이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의 취임은 주가에는 사실은 큰 영향, 당장은 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회장 취임했죠. 회장 취임은 조용하게 치렀지만 회장 취임한 이후에 무언가를 항상 이 대기업 총수들 보여줘 왔습니다. 이 보여줄 무언가 실적으로 보여주면 제일 좋은데 실적은 뭐 당연히 좀 잘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실적 외에를 놓고 외에 다른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대규모 투자 혹은 빅딜, 커다란 예전에 하만과 같은 이런 대형 회사를 이 M&A 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회장 취임한 이후 뭐 당장 나온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런 긴 시간이 흐르지 않는 어느 정도 단기간 내에 이런 대규모의 투자라든지 M&A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런 투자나 M&A가 나온다라면 그런 때에는 주가에 좀 영향력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회장 취임 자체만 놓고 보면은 M&A, 회장 취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주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뭐 기업 총수가 왕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뭐 왕의 자리에 올라선 느낌이 드네요. 고 이건희 회장은 뭐 장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네요. 하지만 이재용 회장은 거의 뭐 회장직에 오르는 게 기정사실화되고 있었던 분위기다 보니까 오늘 그렇게 크게 별다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뭐 지금 이재용 회장 취임 소식이 주가에 아주 뭐 단기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내놓게 될 뭐 M&A라든지 좀 더 큰 결정들에 있어서 결단력 있는 모습들 보여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삼성이라고 하는 큰 배에 선장이 새로 뽑혔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이 선장이 우리한테 보여주게 될 비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생기게 되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이 회장직에 오르면서 이 삼성의 많은 사업 중에서 반도체를 주요 먹거리로 낙점을 지으면서 삼성전자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이재용 회장이 회장직에 오르기 전에 최근의 움직임들을 좀 살펴보면 바이오를 상당히 중점적으로 키워내려는 그런 분위기들이 포착이 됐는데요. 자, 좀 조심스러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럼 앞으로 이재용의 삼성은 바이오를 중심으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반도체에서 아예 바이오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 기둥이 뭐 모바일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지만 반도체라는 기둥이 압도적으로 큰 상황입니다. 삼성에서는 반도체를 빼면 삼성을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반도체는 반도체 나름대로의 중요성과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면서 제2의 반도체를 바이오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의 바이오를 좀 살펴본다라면 삼성이 한 10년도부터 바이오 사업에 공격적인 투자를 이어왔습니다. 이 2세들이 물려받을 때마다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을 때는 이건희 회장이 물려받고 반도체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죠. 이건희 회장의 사업은 반도체였습니다. 근데 이건희 회장에서 이어진 반도체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재용 회장은 이 바이오였는데 2010년도부터 이재용 회장이 앞서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경영에 나오면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고 바이오를 회사의 미래 먹거리로 강조하는 모습들을 많이 나타냈습니다. 회장 선임을 앞둔 지난 11일에도 이재용 회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사공장 준공식에도 방문을 했고 바이오를 육성해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만들겠다 이런 의지까지 드러냈었는데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사공장은 생산 능력이 24만 리터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공장인데요. 이 사공장 건설에 2조 원 투자를 했습니다. 2조 원뿐만이 아니라 이 내년에 총 생산 능력 60만 리터까지 늘리면서 이 반도체처럼 초격차를 좀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5공장, 6공장도 건설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2032년도까지 바이오 사업에 7조 5천억 투자하겠다. 이런 공격적인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이 반도체는 주력으로 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캐파가 계속 확대가 되고요.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세계 1등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기대해 볼 만하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생산에서 1등입니다. 그럼 바이오에서 추가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든지 신제품을 개발하든지 이런 개발 쪽으로 좀 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신규 바이오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반도체도 여전히 좀 주력으로 삼으면서 바이오에 대한 이 지속적인 투자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이 삼성이 앞으로 좀 새롭게 더 키워볼 만한 사업이 있다면 어디라고 좀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재용의 삼성에서 투자자들은 이 삼성그룹주 내에서 어디에 좀 주목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 이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은 이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삼성전자를 SK 하이닉스랑 많이 좀 비교를 하죠. SK 하이닉스도 굉장히 우수한 반도체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삼성도 반도체 잘 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훨씬 큰 이유를 살펴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죠. 삼성그룹은 이 반도체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삼성전자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 안에 반도체가 1등으로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 두 번째로 휴대폰 모바일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디스플레이도 있죠. OLED 쪽에서 상당히 지금 실적 성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는 아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시가총액 4위에 우수한 전 세계 캐파 지금 1위인 이런 삼성 바이오로직스까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삼성그룹은 포트폴리오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바이오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더라도 우선은 삼성전자의 주식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 반도체에 따라서 반도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삼성전자 주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역시 반도체에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얼마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지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바이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M&A입니다. 하만이 인수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하만이 한 9조 원 정도의 인수를 했습니다. 2017년도에 미국 하만을 9조 원에 삼성전자에서 인수를 했는데 당시 국내 기업의 해외 M&A로는 사상 최대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하만이 이제 실적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만과 같은 대규모의 M&A를 삼성전자를 통해서 좀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이 ARM에 대한 M&A를 시장에서는 많이 주목을 하고 있죠. 암은 몸값이 80조 이상입니다. 삼성전자가 110조 원 가지고 있어서 암에 대한 인수, 현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을 가지고는 있지만 과연 그만큼의 현금을 가지고 암을 적극적으로 해서 모두 인수를 할지는 조금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반도체와 바이오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신규 M&A, 암과 같은 이런 신규 M&A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삼성그룹 관련주들을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좀 총수 리더십이 부족했던 삼성이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대규모 M&A 소식을 전하는 동안에도 삼성전자는 상당히 좀 침묵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씩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신규 사업들 어떤 M&A가 이루어지는지 또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오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종목 이야기 조금 더 깊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6만 원 선을 터치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다시 또 6만 원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59,700원 선 정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무엇보다도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건 과연 삼성전자가 좀 어느 정도로 주가가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건지 이 부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재용 회장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앞으로 좀 주가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삼성전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주가가 좀 올라와 줄 수 있을까요? 우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반도체와 바이오 적극적인 대규모 투자. 지금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모두 좀 반도체 쪽에서는 망설이고 있죠. 근데 삼성전자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투자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무엇보다 다른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보다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건 이 100조 원이 넘는 현금입니다. 이 현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앞서 나갈 수가 있고요. 이 신규 M&A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삼성전자 이 추가적인 성장 여부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가격적으로 좀 놓고 본다라면 121선이 6만 원입니다. 6만 한 70원 그러니까 6만 100원인데요. 6만 100원에 121선인데 이 이평선 특히 121선과 61선은
지지선으로서도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저항선으로서도 상당히 좀 강력한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일정 부분의 매물을 소화한 뒤에 여기서 뭐 혹시라도 오늘 뭐 얇지만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와중에 121선에서 일정 부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6만 원에서 매물은 좀 나오겠지만 거시적인 경제 환경이 삼성전자에도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주가에 기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한 반도체 가격의 상승 그리고 외국인 수급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지금 6만 원 자리에서는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여기서 121선을 돌파하고 나면 이전 가격을 살펴보게 되면 67,500원을 중심으로 한 얇은 박스권 위아래로 한 25,000원 정도의 이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가진 65,000원에서 7만 원 정도의 박스권 가격까지는 충분히 회귀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21선을 돌파한 이후에는 67,500원 선까지도 도달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저도 같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정식 이사님과 함께 새로운 삼성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와 특징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오늘은 거인 리서치의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 사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하면서 사실 좀 걱정이 됐던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 오늘 시장은 대단히 아름답다고 저는 좀 표현하고 싶은데요.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3분기 기업들의 고실적이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특히나 더 눈에 띄는 부분은 2차전지 섹터의 상승과 특히나 더 삼성전자 예, 6만 원 터치죠.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주가가 좀 상승하려고 하면은 이제 금리 하락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환율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하락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코스닥, 코스피 양 시장이 10월에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대단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베어마켓 속에서 랠리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전일에 미증시가 좀 약세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고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하나 조금 좀 우려스러웠던 점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의 실적 이런 부분들이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봤던 거죠. 그렇지만은 해당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고 말씀드리고요. 상당히 또 그 금리의 측면에서 인상적인 또 소식이 전날 또 들려왔지 않습니까? 이 캐나다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상폭을 진행했었어요. 0.5%의 금리 인상을 했었는데 이러한 금리 인상폭은 시장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줬고
12월에 연준의 금리 인상 조절론에 대해서 다시 부각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3분기 기업들의 또 실적 성장률이 예상보다 나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아울러서 오늘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더 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은 이 대형주의 주가가 상당히 강세고 양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는 중소형주 형태보다는 대형주 위주의 접근이 좀 상당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더 잘 아시겠지만은 이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의 회장 취임 보도가 나오면서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던 삼성그룹주, 특히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대단히 좋게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시장 대단히 좋았고요. 베어마켓 속에서 랠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좀 더 이러한 분위기를 엮어서 더 지켜봐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좀 희망적인 이야기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약세장 속에서 우리 양대시장 아주 붉은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봤고요.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인 주요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6개의 키워드 모두 공개됐습니다. 2차 전지가 연일 시장에 큰 관심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실적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오는 요소인 것 같네요. 특히나 이 배터리의 선두주자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우디아라비아의 투자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소식에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들도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제2의 중동붐 이런 이야기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태양광 설비를 증축한다라는 이슈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리화나 관련주도 최근 들어서 좀 가끔 저희 이슈로 올라오고 있는데 독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한다라고 하는 이슈가 전해졌습니다. 오늘 시장도 상당히 견고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도 견조한 흐름 보여주면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시장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의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하나솔루션,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6개의 종목이 특징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 더 깊게 들어가 볼 세 종목 확인해 봅니다.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한미글로벌이 뽑혔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공개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키워드와 특징주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K배터리가 오늘 시장에서도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호실적으로 인해서 지금 주가도 여기에 화답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첫 번째 특징주 삼성 SDI가 뽑혔습니다. 자, 대표님, 삼성 SDI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삼성 SDI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묶어서 국내 배터리 업계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부분은 글로벌 경기의 침체와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IRA라고 하죠. 이런 복합 악재에도 불구하고 국내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시장 확대에 힘입어서 실적을 잇따라서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향후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뒤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가 최근에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SK온 같은 경우에도 영업 손실을 크게 줄이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도 성장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주목받는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리고, 2차 전지 섹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이제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의 종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최근에 시장에서 보고서를 통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요. 2022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를 얘기하는 거죠. 2차 전지 장비 대규모 발주 사이클에 진입하는 시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온이라든가 삼성 SDI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주목되는 거고, 이거 이외에도 뭐 원톤형 배터리 관련된 삼진, L&D라든가 PNT, 신흥 SC, CP 이런 2차 전지 섹터의 테마들의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삼성 SDI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삼성전자, 삼성그룹의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또 올라와주는 부분이 또 일조가 되어서 상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삼성 SDI의 어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요, 지금 뭐 배터리 가치 78조, 전자재료 사업 가치 3조 4천억 이런 부분을 산정해서 보았을 때 지금 가격대보다도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110만 원대 목표가로 봤을 때는 뭐 추가적인 상승이 훨씬 더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3분기 실적이 좋습니다. 3분기 실적이 깜짝 놀랄 만큼의 배터리 수익성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경쟁사 대비 배터리 수익성 이 우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 SDI가 주목이 되고, 이 삼성 SDI의 차트적 관점에서 보면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수급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뭐 쇼크오버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판단되고요. 주가의 탄력적인 움직임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외국인의 5일간의 강한 순매수, 기관들의 뚜렷한 순매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삼성 SDI는 지금 뭐 저평가된 상태에서 우리가 주목해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성 SDI가 시장 3개월간의 시장 평균 목표가가 얼마냐면은 84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대비해서도 지금은 한 18% 정도 상방 여력이 남아 있으니까 오늘 같은 날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시고 계신데 지금 저희가 종목 살펴볼 게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남은 종목들은 빠르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I 말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도 오늘의 특징주로 뽑아주셨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고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삼성 SDI와 함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당 기업의 내용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 이제 연간 가이던스를 보면은, 매출액 25조 원으로 기존 대비해서 상향 제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산업의 이제 선도 기업이 제시하는 사업 모델로서 역할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더 최근에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 고객사들과의 연이은 수주 계약으로 중장기 이익 모멘텀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는 거 측면을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더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공매도가 집중된 매물대를 상당 수준을 돌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장기 이격이 좀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추가적인 주가 상승과 또 차익 실현의 가능성이 공존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수급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 SDI와 더불어서 LG 이노텍은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자 이렇게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I와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대표주들 좀 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2차 전지 대표주들은 아주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마지막 특징주 한미글로벌 남았습니다. 자, 한미글로벌은 과연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고입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한미 글로벌이라든가 히림이라든가 그리고 SM이라든가 그리고 또 유신 이런 종목들이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이죠.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우디의 투자부 장관의 방한 예정 소식이 전달되어져 있는데, 이 네옴시티 관련된 이슈는 11월 달까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옴시티 수주의 본격화될 가능성이 아직은 살아있고, 또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 센터 부분의 구조적인 성장 이런 부분이 가속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분기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차트적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고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적인 요인을 보면요. 최근에 외국인 5일간의 강한 순매수세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들은 약간 매도세로 좀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게 다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업이 재무적 관점에서 할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으니 추가적 상승이 11월 달까지 이슈를 근거로 해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미 글로벌은 당연히 네옴시티 관련주 대장주로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유신, 시린 그리고 기타 성신양회 이런 종목들도 함께 좀 꾸준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한미 글로벌까지 또 긍정적인 의견 고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지금까지 거인 리서치 곽영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장 마감이 임박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64% 오른 2286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선 주요 기술주들의 실적 실망감에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오늘 우리 시장 상당히 견고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거래 시작부터 2260선을 돌파하더니 점차 상승폭 확대하면서 현재는 2280선 위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로는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0월 들어서는 20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물량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외국인 사자세보다는 기관 순매수 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장중 내내 매수 규모 키우고 있는 기관, 금융투자 중심으로 사자세에 포착되고 있는데요. 기관 현재 5,472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주들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낙폭이 상당히 좀 크게 잡히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어제 쇼크 수준의 부진한 실적 속에서도 그래도 강보합세를 보여줬었는데 오늘은 4%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4분기 적자 전환이 우려된다면서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내려잡고 있는 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장 마감 후에 3분기 실적 발표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호실적을 내놨지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현재 2%대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2차 전지 대형주들 호실적 바람을 타고 오늘도 빨간불 완충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1.74% 오른 69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3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던 코스닥 시장도 오늘은 종일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686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닥 현재 상승폭 1%대로 키우면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시장 수급도 코스피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 나란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다만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사자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외국인 현재 1,060억 원 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 종목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비엠이 7%대 오름세로 아주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 현재 11만 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좀 모처럼 기분이 좋지 않았나 싶은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어제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나스닥 선물이 약세를 보여서 흔들리지만 미국 시장이 4% 5% 이상 빠지지 않는 이상은 2% 빠져봤자 별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받지를 않을 거고 미국 시장이
또다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제 이제 2%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사람들은 다 빠질 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여기서 2% 정도 빠져봤자 전날 올렸던 거에 하락분밖에 되질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이 없던 거고요. 이 얘기는 어제 신의 한수 시간 소통방송하고 그다음에 어제 수요일이었으니까 공개방송도 해드렸었네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전략은 제가 어제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미국 시장이 전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어제 못 가고 어제는 건설주도 빠지고 조선주도 빠지고 막 시장이 이상했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게 이게 시장이 뒤늦게 올라갈 수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크게 안 빠지면은 다시 이런 식으로 크게 안 빠지면 이런 식으로 되면서 다시 어제 다우존스 올라갔죠. 근데 지금 나스닥 선물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또 올라가는 척을 해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뒤늦게 바로 오늘의 모습을 어제 얘기했던 건데 뒤늦게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그때에선 뭘 해줘야 되냐면 팔아야 됩니다. 근데 팔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팔아야 되냐면 이날이 언제냐면은 17일이에요. 이날이 10월 17일 지지난주 월요일 날이죠. 지지난주 월요일 날에 요 양봉 보고 매수가 들어갔다는 사람들, 뭐 이전에 여기서 양봉 보고 들어갔던 사람들, 즉 10월 초나 10월 중순쯤, 10월 17일이니까 중순이죠. 10월 초나 10월 중순쯤에서 매매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지수가 이 정도 올라왔으면 웬만하면 다들 수익일 거거든요. 그래서 단타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은 수익의 날대에서 이제서부터 올라올 때마다 잘 챙겨야 됩니다. 일단 1차 목표치는 2,300이 될 거고 2차 목표치는 2,400인데 다음 주 수요일 날이 FOMC가 있죠.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일단은 뭐 다들 알고 있는 0.75 하는 거니까 다 하는 거니까 알고 있던 거니까 별 충격 없이 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했던 게 외국인들이 주식을 한 달 내내 사요. 딱 하루 팔았는데 37억 팔았습니다. 이거는 뭐 안 판 거죠, 뭐. 여기 보면은 어제도 6천억 사고 오늘도 3,800억이나 사고 오늘 개인들이 9천억 던졌습니다. 뭐 개인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던지면 지수는 절대 급락이 잘 안 나옵니다. 거기다 외국인들이 한 달 내내 37억 하루 빼고는 계속 사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급락은 안 나오는데 매매를 했던 사람들은 수익이 나올 때 한번 팔아줬다가 FOMC 때에서 흔들려 주면 뭐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현금 있는 사람들은 불안할 게 없어요. 현금 있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FOMC 이후에서 2,400원 넘어간다. 그럼 그때 FOMC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 돼요. 현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물려있는 사람들은 그 방법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도 팔고 내일도 팔고 모레도 판다. 물린 사람들이 그러다가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갖고 있어야 되지만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 사주죠. 그러면 이거 믿고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던지기 전까지 혹은 미국 시장이 마이너스 5% 또 박살나기 전까지는 그냥 물린 사람들은 들고 있는 게 맞지만 주식을 최근에 들어가갖고 단타로 들어갔던 사람들, 매매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제 다 수익으로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일도 올라가겠죠. 그럼 내일도 올라갈 텐데 욕심내지 말고 지금은 박수 칠 때 팔아라. 전법으로 게릴라 전법입니다. 그러니까 박수 칠 때 팔아야 돼요. 그래서 수익 날 때마다 팔았다가 FOMC 때 지나고 나서 FOMC 지났는데 미국에서 0.75 할 거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폭등하는 거야 하고 폭등하면 그 폭등하는 다음 날 보고 또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FOMC 때에서 계속 파월 의장이 계속 안 좋은 얘기하면서 독침을 날리면 아니면 렐런 장관이 계속 독침을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급락을 하면 현금 있는 사람들은 뭐 하면 돼요? 이게 웬 떡이지? 하고 또 싸게 또 사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 있는 사람들이 무조건 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 있는 사람들은 수익으로 지금 돌고 있을 거니까 올라올 때마다 박수 칠 때 팔아라 전법으로 팔았다가 또 조정받으면 또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조정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폭등하면 폭등한다 또 쫓아가면 되니까 일단 FOMC 변곡장 하나 지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8일 날 중간선거 있으니까 그때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매매 자금들을 점점 줄여놓고 소소하게 단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떨어진다는 얘기는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서부터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 욕심내지 말고 팔아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고 언제서부터 본격적으로 빠지냐 일단 외국인들이 확 던질 때 미국 시장이 5% 이상 박살이 날 때 그때에서는 팔아라가 아니고 그냥 던져랍니다. 그때는 지금은 올라올 때마다 수익 난 것들 파시면 되고 조금씩 팔든 왕창 팔든 그거는 여러분들이 수익 난 것들은 뭐 굳이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알아서 잘 파니까
대신에 외국인들이 왕창 던지거나 미국 시장이 5% 이상 갑자기 박살이 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들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럴 때는 수익 난 것들 빨리빨리 던지면 되는 거고요. 지금은 천천히 분할 매도를 하든 차익 실현을 하든 어쨌든 FOMC 전까지는 수익 난 것들 팔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박수 칠 때 팔아라 전법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SK이노베이션. 자,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오늘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일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데 SK이노베이션 내용은 뭐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뭐 2차 전지 전망이 좋다 이 얘기로 움직이는 건데 뭐 그것보다도 지수가 고점을 돌파를 했잖아요. 2260에 최근에 계속 10월 달에 고점 라인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2300 안착에 대한 기대감 거기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왕창 어제 사고 오늘도 사고 개인들이 주식을 자꾸 던지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거기에 뭐 일단은 뭐 계속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여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국내 배터리 업계 호실적 전망 속에 일단 상승했다 그러는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일서부터 마찬가지 수익이 났다면 분할로 매도하면 되고 물린 사람들은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져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좋아서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물린 사람들은 보이고 수익 난 사람들은 분할 매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삼성물산입니다. 삼성물산은 건설 섹터인데 일단 3분기 실적 발표가 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예상보다 잘 나왔다고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컨센서스 예상보다 작게가 아니고 대폭 상승했다라는 기사 때문에 일단은 급등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오늘 시장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이재용 회장 취임에 대한 일단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것도 있는데 이것도 내일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저항권에 부딪히면 수익 난 사람들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10월에 들어갔는데 혹은 10월 17일 날에 들어갔는데 어제까지는 수익이 조금밖에 안 났다. 근데 오늘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났네. 그렇죠? 그러면 내일서부터 올라갈 때마다 팔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단기 대응, 단기 단타 대응. 물린 사람들은 그냥 갖고 가야죠.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자, 세 번째는 삼성생명에 대한 얘기인데요. 7월 22일 날에 교육 종목으로 안전하게 졌던 종목인데 왜냐면은 이때 당시에서의 바닥에서 계속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뭐래도 뭐 하여튼 올라가긴 올라갈 것 같아서 얘기했던 종목인데 잘 올라가고 있어요. 뭐 여기서 많이 올라간 것 같지만 여기서 이게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 11.9% 정도인데 조만간에 또다시 고점 돌파해서 68,000원으로 도달할 것 같으니까 양호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시장 점수는 80.5 매수포인트 80.5 2차 전지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따가 유튜브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 꽤 후한 점수 받았는데요. 못다한 이야기 계속해서 소통방송 통해서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이정수 파트너의 소통방송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은 기분 좋은 움직임 보여줘서 저도 같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같이 좀 웃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이외 유사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